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근대 문제 나머지 문제까지 몇 번까지죠? 110번까지. 네, 110번까지 제목이 떠줘야죠. 110번까지 우리가 한번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문제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낌 가져주시고요. 그 중에 또 몇몇 문제들 우리가 좀 집중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들 또 몇 가지들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둘씩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미추친 대의를 이루기 위해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유명한 임금이죠. 효종. 네,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병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안이 가슴 아픈 일인가. 북쪽 오랑캐 바로 누굽니까? 청나라를 세운 우리 만주족, 여진족들을 얘기합니다. 효정은 아주 뭘로 유명하죠? 북벌로 유명하죠. 자, 1번 남한사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남한사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했다. 네, 있었던 어영청을 확대하고요. 자, 2번 훈련 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이영. 금이영은 아주 유명하죠. 숙종 때 만들어진 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번 명과 후금 사이에 신리를 주관하는 중리배교 누굽니까? 광해군이고요. 자, 4번 호위청, 총융청, 수호청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 강화했다. 누굽니까?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이거 했던 사람 인조입니다. 인조. 그래서 정답은 1번. 참고로 훈련 도감은 언제 때였죠?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것이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당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을 정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무통을 본다. 자,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급 문제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1번 허목의 동사. 자, 요것은요 당군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북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 때 했던 그 효종과 서인들이 중심으로 했던 북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입장에서? 네, 남인의 입장에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유괴 여사제강, 이것은 고려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허목의 동사와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북벌을 합리화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3번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그러니까 순조 때 만들어지는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것이 이제 정답이죠. 당군부터 고려까지 이르는 동사강목. 조금 있으면 이 동사강목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정답은 4번. 자, 83번. 다음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동권 시 성화보 서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라고 얘기했죠. 성종 때 나와졌던 거, 우리가 조선 전기할 때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안동권 시 화보가. 우리나라는 자고로 종법이 없고 보첩도 없어서 비록 거가 대족이라도 가승이 전혀 없어서 겨우 몇 대를 전할 뿐이고 고조나 증조의 이름도 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1번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했다. 이 시기니까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언제입니까? 보기 1번은 친형제, 조선 후기죠. 2번 자손이 없으면 무후라하여 양자를 널리 맞아들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그 다음에 3번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하였다. 그렇죠? 조선 후기 때에
4번 윤회봉사, 외선봉사 등의 행해졌다. 이것은 고려시대와 더불어서 조선 전기까지 이루어졌던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 족보가 성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종은 조선 전기 때의 임금이니까 정답 4번. 자, 84번 볼게요.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결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도결이란 게, 이 도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도결이 뭐냐? 약간 어려운데, 조선 후기 특히 이제 19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세, 세금을 말이죠. 모든 세금을 이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 때는 완전히 그것이 이제 정착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토지 면적에 따라 모든 것을 부과를 하는데 뭘로 부과하냐면 토지 면적을 당시의 화폐의 단위의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어디에서? 지방 관하에서 화폐 기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서 중앙으로 옮기는 겁니다. 중앙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한 번 세금을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걷어들이죠. 또 화폐의 가치는, 그 지역의 가치는 그 지방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하에서 중간에서 떼어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는 거죠. 떼어먹는 경우들이.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일어나는 전국적인 농민봉기에 확산이 되는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894년도에 일어나는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결이다라는 거예요. 기억, 군역, 황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 맞는 얘기죠. 니은,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에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항당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아니죠. 지방 관하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귿, 양전하는 자를, 양전, 즉 토지를 측량하는 어떤 그 척도입니다. 자, 통일하였고 전세율을 1결당 4말에서 6말로 고정시켰다. 전세율을 고정시켰다. 이거 영정법이죠. 인조 때 했던 거. 리을,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보다는 뭡니까? 토지 면적과 더불어서 화폐의 가치죠. 미음,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광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정답 4번. 아주 참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은 문제. 자, 85번. 미추신 왕의 제위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명길이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 다시 수정하였다. 예조판서 김상헌이 밖에서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버리고 왕께 아라기를,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였다. 자, 이 왕은 누굽니까? 이 왕은 인조죠. 인조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러는 거죠. 최명길은 주화파고요. 김상헌은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1번, 수도 외곽 방위를 위해 총용청을 설치하였다. 인조 때 그 수도 방어를 위해서 설치했던 부대가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영은 숙종 때 했던 것이고, 네, 맞는 얘기죠. 2번, 훈련도감을 실시하고 포수, 살수 등 삼수병, 이건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3번, 북벌 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하여 화포병과 기병을 늘렸다. 이게 이제 좀 오류가 났어요. 해설 오류가 났어요. 이거 효종 때죠. 북벌 계획을 했던 것은 이제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네, 4번,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영을 설치했다. 이거 금이영 숙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6번. 다음 각 실학자들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유득공,
금석과 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한문의 대가예요. 누굽니까?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학문을 금석학이라고 불러요. 이 금석학이라는 것은 금석문, 즉 비석에 적혀져 있는 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문의 대가죠, 김정희가. 이 김정희가 한문의 대가인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필체인 추사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박지원. 양반전을 저술하여 양반 중심의 문벌제도와 비생산성을 비판했다. 네, 그렇고요. 자, 3번 유영원. 자영농을 육성하는 토지제도인 개혁안으로 균전론 주장. 네, 맞습니다. 4번 정약용. 실학을 집대생하였으며 토지제도 개혁론의 여전론과 정전례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87번.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인과 서울층의 성장과 더불어 이른바 위항인들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진다. 다음 중 위항인들의 작품이 아닌 것은 앞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규사, 호산, 외기, 연조, 귀감, 대동야승. 저와 같이 이론 강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정답은 일단 대동야승입니다. 대동야승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 초에서 인조까지의 문학 작품들, 좋은 문학 작품들을 다 수록한 거예요. 인조까지의 조선 초에서. 예, 물론 요 작품이 여러 학자들이 저술을 다 한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저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조선 후기 때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대동야승이라는 저서는 중인들의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88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기역,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사대부가 수백 년 동안 관직에 막혀 있어도 존부를 잃지 않는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풍습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근본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책이죠. 자, 그 다음 밑에 태계 이왕이 영남 예안에 역동사를 창건하고 무슨 족보를 손수 필사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니 백파가 순류하여 끝내 한 곳에 모이는 것인데 이는 종합의 뜻이다 였습니다. 단양 우씨 족보. 예,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네. 1번 기억. 친형이 일반화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죠.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대부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동족마을 형성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예, 맞는 얘기고. 2번 그 다음에 이성불량의 관념으로 양자제도가 확산되었다. 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외손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외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손 봉사는 거부했다라는 거고. 3번 니은 동성마을에 감소를 초래했다. 아니죠. 족보를 딱 하다 보면서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부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동성마을,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 시골이라든가 지방 가게 되면은 이 동성마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4번 니은 적서차별과 가족 간의 위기를 중시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 자, 89번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연산군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죠, 가.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중종주기 이유죠. 그래서 여기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다는 효종입니다. 다는 효종이에요. 효종 주기 이유 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영조주기죠. 라는 영조주기 이유죠.
영조주기 이후서부터 언제까지? 정조까지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 현량과를 실시했다. 가시계 현량과 영산군 주기 이후에 현량과 조광조의 조광조는 언제 사람이에요? 중종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해줘요. 나. 그 다음에 무오사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무갑, 기을, 기묘사화가 중종 때니까 가식이고 3번에 두 차례 걸친 예송 다는 누구예요?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죠. 그럼 효종 주기부터 영조사니까 현종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4번에 신해통으로 금난정권 폐지. 금난정권은 정조 주기 이후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시기.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0번. 다음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많이 다뤘던 분이, 근데 아마 이 사료는 처음 보실 거예요.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잘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건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홍대용의 지전설이죠. 지전설. 홍대용의 지전설. 홍대용의 지전설입니다. 어디에서? 의산문답에서. 자, 보겠습니다. 1. 북하기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고자 주장했다. 이거 누굽니까? 박제가죠. 2. 이마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다. 예, 이거 홍대용의 주장이고요. 3번.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유영원이죠.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굽니까? 유수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지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셔야지만 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91번.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기. 시기는 조선 후기겠죠. 황해도 관찰사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5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례바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쫓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질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1. 밭농사에서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그렇죠. 조선 후기 때에. 2.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당연한 거고요. 3번. 일부 지방에 도조법 지대를 납부했다. 타조법, 도조법. 네,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4번.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분홍층에게 분급화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중세 문제 다룰 때 다뤘던 부분인데, 사패전이라는 게 뭡니까? 고려 말가게 되면은 이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요. 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문세족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패전이라고 해가지고 노는 땅들이 있습니다. 황무지. 이런 땅을 개간을 하면은 뭐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패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고려 말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 4번. 자, 92번.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신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되어 있습니다. 더욱 통탄스럽다. 이 무리들 뭔가 반란이죠. 반란입니다. 장길산입니다. 장길산. 숙종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도적의 무리죠. 장길산. 자, 보겠습니다. 1. 양주 백정 출신의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했다. 자, 임꺽정은 명종 때죠. 조선 중기 명종 때. 2. 장길산은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렇고요. 3.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했다. 자, 홍길동은 15세기 때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홍길동의 이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허균이 16세기 때에 허균이 이 홍길동전을 지었던 것이죠. 4번 몰랑 양반이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1811년 순조 때의 홍경래의 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조선 후기 시기죠.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 때에 나타나는 난은 여기 나있는 뭐 홍경래의 난과 그다음에 장기산의 난 요거 두 가지인데 홍경래의 난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장기산의 난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응용력을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 때에 그런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93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급 문제죠.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해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주자를 끼고 위험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자는 누구예요? 송나라 때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 거의 교조화되죠. 특히 서인들이 다른 학문은 사문난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주자가 만든 성리학의 본래 것은 연구를 잘 안 하면서 얘만 팔아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리학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행합일, 즉 지식과 행동, 지행합일 이것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실천, 행동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양명학이죠. 이 양명이 조선 후기 때에 누구에 의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죠? 정제두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저기 강화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양명학파들이. 그래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양제와 양능의 본chất성을 근거로 지행 합의를 긍정하였다. 양명학이죠. 네, 그렇고요. 2번.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다. 윤휴, 박세당 등의 출신들의 학자들이죠. 네. 3번.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 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시열이죠. 왕사동예, 송시열, 예송 때에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남인들 비판하면서. 네, 4번. 유교 문명 이외에도 유럽 회교, 불교 문명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주었다. 이것이 이제 이수광의 지복유설입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 지복유설이에요. 신학의 선구자죠. 이수광, 지복유설이다라는 거죠. 유럽 회교, 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거고, 유럽에서 믿는 종교가 뭡니까? 이 당시에 가톨릭이죠.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4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정말 짜증들을 아마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1번. 임상덕의 동사회광에서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삼국을 무통, 정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2번.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동사 강목 당군부터 쭉. 그 다음에 3번. 홍만족의 동국 역대 총목에서는 당군을 배제하고 기자 마한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당군이 없는 거죠. 당군이 없어요. 기자부터 들어가는 거죠. 4번.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 마한 신라를 정통국가로 내세웠다. 자,
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설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이 전부 다 조선 후기 때의 역사를 저술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는 역사 저술에서 우리가 이제 괄목상대할 만한 역사책이 바로 안정복의 동사강목입니다. 고조선부터 쭉 당군부터 쭉 이렇게 이어주는데 특히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켰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던 임상덕의 동사회강, 그 다음에 홍만종, 홍여하 전부 다 안정복 동사강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준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역사의 기술의 주요한 어떤 사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겁니까? 오랑캐인 청나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힌트를 딱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뭐다? 보기 3번에 단군을 배제하고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에서 단군을 배제하고 이것이 틀린 거죠. 이것이 틀린 거죠. 단군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을 배제하고 라는 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꼭 제가 해설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꼭 해설 참조해 주시고요. 95번 기역 디귿에 들어갈 책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제방의 정치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제 중앙의 정치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을 했던 저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정약용의 경세유표 있죠. 니은은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일종의 수신교과서다. 목민심서. 디귿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 흠음신서죠. 전부 다 누구의 저서예요? 정약용이죠. 정약용. 정답 1번. 자, 96번 조선 후기 시대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7급 문제네요. 1.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2. 광상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의 시기다. 덕대 뭐라고 그랬죠?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는 얘기고. 금양, 잡록, 농서집요. 농상집요가 아니에요. 농서집요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간행되었다. 금양, 잡록은 우리가 알아요. 언제 배웠기 때문에? 조선 정기 때 배웠기 때문에. 금양지방, 오늘날의 그 시흥 고쪽의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서 이 농서를 편찬했습니다. 조선 정기 성종 때 강희맹의 저서죠. 농서집에는 중종 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정기의 상황이죠. 4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정답 3번이고요. 97번 조선 후기 신분사회와 신분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7급 문제인데 우리는 다 풀 수 있어요. 1번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렇죠. 양반 수 왜 자꾸 늘어나죠? 호적 위조하죠. 돈 있는 사람들 호적도 족보 매입하죠. 그렇죠? 또 양반 행세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상민과 노비의 수는 또 상민의 수는 줄어들죠.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상민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세가 국가재정이 감소하죠. 그래서 공노비 해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든다. 네, 정답. 이거 맞는 얘기고. 2번 역관은 외래 문화의 수용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아무래도 통역관이다 보니까. 3번 서울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서울들이 중인보다 더 그 관직 진출에 활발히 등용됐죠. 특히 언제 때? 정조 때. 정조 때 관직에 등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직에 등용이 되느냐 청요직에 등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네. 서울들은 청요직에 정조 때 등용이 됩니다. 4번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98번 조선 후기의 평안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평안도, 만주와 가까운 그 평안도 지역. 1. 평안도 사람은 서북인이라 하여 차별을 받았다. 네, 차별받았습니다. 차별받았어요. 무시하고 처벌받았죠.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1811년 순조 때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2번, 두 차례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해서 인구가 급감하였다. 자, 함경도가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지도를 평안도죠. 지도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에 평안도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평안도죠. 이렇게 여기가 평안도죠. 평안도인데 이 지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쳐들어왔죠? 오랑캐, 여진족, 만주족들, 후금, 또 청나라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여기가 이제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잠깐 줄어들었다가 대청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더라. 네. 자, 그 다음에 3번, 영정조 때 들어서 문과 합격자 중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네, 높아지죠. 4번,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의주, 평양, 정주 등지의 상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바로 이 얘기라는 대청무역.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9번. 조선 후기의 사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서울 부근에 일부 남인 학자는 천주교를 수용했다. 네, 그렇죠. 예, 실학자들이 주로 이제 수용을 많이 했고요. 정조는 기존의 문체에 얽매이지 않는 신문체를 장려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조가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정조가 굉장히 좀 개혁군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문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막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이라고 할 것 같지는 좀 원래 그랬지만, 근데 굉장히 이 문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체 쓰는 거 싫어했습니다. 문체 반정이라고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문체 반정이라고 해가지고 혼을 냈어요. 대표적으로 혼난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너 함부로 글씨 그렇게 쓰지 마. 함부로 문장 그렇게 짓지 마. 혼을 났어요. 디귿. 복상 기근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이 전개되었다. 그렇죠. 두 차례 예송이 있었습니다. 현종 때. 리을. 노론과 남인 간의 인성, 물성의 논쟁이 일어났다. 호락 논쟁이죠. 호락. 그래서 노론들 간에, 그래서 인물성 이롱, 인물성 동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많이 풀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노론과 남인 간에가 아니라 노론 간에죠. 노론 간에, 그렇죠? 노론 간에.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노론 중에서 서울에 사는 애들과 또 저기 충청도에 사는, 그래서 충청도가 호고 서울에 사는 애들이 낙이죠. 낙. 그래서 호락 논쟁이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아야 되는 거죠.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자, 100번 문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실학자입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아니죠. 김성문입니다. 김성문. 2번. 제2차 예송에서 균연설을 주장했다. 이게 남인들이고요. 박제가는 정조 때의 학자입니다. 3번. 토지 개혁을 위해 여전제 정약용이죠. 4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 101번.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주작학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 서술에서 강목체는 사라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목체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무슨 강목 뭐 동사 회강 뭐 저저저거 동사 강목, 대표적인 게 강목체죠. 그렇다면 강목체라는 게 뭐냐? 강목체라는 게 강과 목으로 편연체 기술 방법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편연체 연도별로 이렇게 쭉 역사를 기술하면서 주요 사건의 큰 제목을 짓는 겁니다. 큰 제목 아래 작은 스토리 라인들을 형성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목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사 강목이다. 틀렸고 2번 진경산수가 유행하여 우리 산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많아졌다. 그쵸? 금강전도라든가 인왕제색도. 3번 서양인이 제작한 세계 지도의 전례로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망국 전도가 전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랐죠. 와, 중국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죠? 4번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하여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다. 네,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102번 미주신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경연에서 신하들이 붕당이 나누어지는 것을 전랑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도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이조 난관과 한림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이 축소됐다. 영조 때 했던 것이죠. 영조 때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영조 때 1. 속대전, 속오리 등을 편찬했다. 네, 그렇고요. 2. 주저서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했다. 누굽니까? 조선 전기 태종 때. 3. 초기 문신제 정조죠. 4.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자, 균역법을 개혁했던 호포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죠. 정답은 1번. 자, 103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표에서 가라 시기의 정책 상황으로 옳은 것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저는 자세한 연도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도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가는 언제예요?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가 가죠. 그 다음에 나는 언제예요?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후가 나. 그 다음에 다는 헌종이 즉위하고 나서 헌종 즉위하고 나서 다. 그 다음에 라는 철종이 즉위하고 나서 철종 라. 그 다음에 이제 고종입니다. 여기 고종 여기 보시겠습니다. 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 평안도 청천강 이북적을 장악했다. 홍경래는 순조 즉위 직후죠. 나죠. 나. 나 이인자는 소론 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다. 소론 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인자의 난 이거 언제예요? 영조 집권 초기죠. 여기고요. 자, 3번에 다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황사양 백서 이게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황사양 백서 즉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집권 초기 때에 그러면 나 시기가 되겠고요. 신유박해 라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은 세도 정치 말기인 철종 때 일어나는 건 철종 때. 그러니까 요 시기죠. 요 시기. 그래서 정답은 요게 맞네요. 4번 되겠습니다. 자, 104번 볼게요. 미주친 이 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마리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3필이지만 몰입애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 현물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제도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제도는 부유한 양반 지주가 반대를 무지무지하게 되는 이 제도. 원래 현물로 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제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 농민들은 좋아하는데 양반이나 지주는 싫어한다. 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미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하고 있다. 느낌 오시죠? 대동법이죠. 대동법. 1.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고요. 2.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아니죠. 광해군이죠. 인조 때 실시했던 제도는 뭐였어요? 영정법이었어요. 3.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다. 진상. 네. 그 진상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상. 4번. 이 법이 실행되면서 관할관청으로 선해청이 설치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5번 문제.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는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정과 한통속에 대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그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히지 못하고 명분이 물러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네, 이게 언제예요? 신분제가 문란했던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죠. 일성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일성록. 자,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쓰여진 국왕의 어떤 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성을 했던 것을 일성록이라고 해요. 1번 사족들이 형성된 동족마을이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때. 그렇죠. 2번 향해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하였다. 네, 그것 맞는 얘기죠. 앞에서 나왔던 복이 있죠. 3번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소가 설치되었다. 이건 조선 정기 때입니다. 서울에 두었던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한 서울에 두었던 기구죠. 조선 정기. 4번 분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3번. 자, 106번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사건 사이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자, 보겠습니다. 평서대원수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불호자재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조정에서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가와 노비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이라고 말한다. 자, 서토가 어디예요? 서쪽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평안도 얘기하는 거죠. 평안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죠. 홍경래의 난 얘기합니다. 1811년도 홍경래의 난. 순조 때 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침악하였기 때문이다. 환포와 도결 6만 양을 가오에 배정하여 백징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봉기했던 것입니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임술농민봉기라고 불려요. 진주에서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 1862년이죠. 철종때죠. 철종때. 가는 뭐예요? 1811년도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 즉 이 기간이 전부 다 무슨 기간이에요? 세도정치 기간입니다. 세도정치 기간. 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정약용의 유배 중에 목민심사를 저수를 했다. 그러네요. 정약용이 유배 갔어요. 정조 죽고 나서 이 노론 벽파들이 다 몰아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전라도 강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유배가 가지고 많은 저서를 남겼죠. 이 흥선대원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언제예요? 나시기 이후죠.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1867년도에 경복궁을 흥선대원이 중건했죠. 3. 이승훈이 사행 중, 사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신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 천주교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이승훈 정조 때 최초의 천주교 세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승훈은 정조가 죽고 나서 1801년도 신유 박해 때에 순교를 합니다. 4번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6년도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07번. 조선시대의 사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행. 사신으로 가는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1. 조선전기 명예 파견된 사신은 조천사, 조선 후기 명예 청에 파견된 사신은 연행사라고 불렸다. 네, 그렇게 불렸습니다. 조금 이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는 조금 아무래도 중국 한족이다 보니까 좀 우대하는 면이 있어요. 네. 2.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통치사를 매년 파견하여 교류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세워진 도쿠가와 정권, 즉 에도 막부가 싹싹 빌어서 조선의 발달된 문물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조선 통신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총 12차례 비정기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3번 북경의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학이 전개되었다. 그렇죠? 야, 그 청나라 북경에 갔더니 대단하더라. 그래서 북학파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4번 조선 후기 사행에서 역관들은 팔포무역을 무역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에 기여했다. 자, 팔포라는 게 뭐냐면
8개의 주머니예요. 주머니. 예, 주머니입니다. 꾸러미, 주머니, 팔포 8개. 그럼 이 사행으로 갈 때에 여기 가는 사람들이 여비도 마련하고 또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기 위해서, 장사도 하기 위해서 8개의 꾸러미로, 중국 사람들이 인삼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 인삼을 8개의 꾸러미에 싸가지고 갔던 것이 팔포입니다. 그래서 팔포 무역을 통해서 국제 무역이 활성화가 기여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 자, 108번. 다음에 써줄 때 군역제도의 양상을 식이순으로 발행해내는 것은 역시 지방 7급인데 이거 잘 틀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잘 맞춰요. 기억,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크게 늘렸다. 이거 세조 때죠. 보법. 네. 그러니까 보법이라는 게 뭐죠? 이 정군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정군을 보충하는 이 또 군이 따로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 그 안 가는 사람이 그 군대 가는 사람의 경비를 보충해주고 이렇게 담당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보법이라고 불렸어요. 세조 때 있었던 것이고요. 지방의 각 진관에서 방군 수포가 행해졌다. 이 진관 체제 역시 세조 때 했는데 방군 수포제가 이렇게 행해졌던 것이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군역의 문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귿, 평민에게만 진수해온 군포를 양반에게도 진수하는 호포제. 이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리을,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상층 양인들을 선무군관으로 처음 편성하여 수포하였다. 선무군관포, 균역법이죠. 균역법 누가 했어요? 영조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정답 2번. 자, 그 다음 109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7급 문제. 아버지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남의 노여움을 사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중략.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9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야기죠, 이야기. 세태를 지어 풍자하셨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갯소리가 들어 있었다. 이야기죠. 이 박지원이 9개의 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박지원의 구전이죠. 구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구전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구전이 뭐가 있습니까? 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전, 그 다음에 허생전, 이런 것들이 있죠. 1. 정조가 이렇게 문체 반정의 주 대상인물이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조한테 크게 혼났죠. 2번. 주자 성략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책임하였다. 정제두. 3번. 청사 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도가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허목입니다. 허목. 자, 그 다음에 4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건 바로 허균이고요. 허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110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5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문제죠. 재물은 대체로 생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사민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박제가의 주장입니다. 1. 의산문답에서 이거 누굽니까? 1번은 홍대용이죠. 홍대용. 2.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하였다. 서양의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북경에 있죠. 북경에. 북학파. 박제가. 맞는 얘기고요. 3번.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 이게 유영원의 균전론이에요. 자, 중상학파하고 중농학파하고 신분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토지제도도 마찬가지고 중상학파들은 그냥 신분제 없었으면 좋겠다. 중농학파는 신분제 유지는 하는데 잘못된 것만 고치자. 즉 유영원의 균전론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별로 차등 있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4번.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을 참조해 해동 역사. 이건 너무 잘하시는 한시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근대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개항과 근대화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항과 근대화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힘주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만 보시고 헛헛거리지 마시고 이제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기로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